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오늘 뭐 오랜만에 부동산 주제로 하니까 네. 찬반 양론도 뜨거운데 뜨겁네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찬반 양론이 뜨거운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반대쪽 입장에 계신 분들, 네. 서울 집도 큰일이다, 엄청 떨어질 거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을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모셔서 네. 들어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주제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다르다고 굳이 불쾌해하지 마시고 네. 일치한다고 해서 또 굳이 그럴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러니까.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저희가 다양하게 모셔 드릴 겁니다.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저는 네. 뭐 모셔야죠. 뭐 왜 제가 저는 항상 아이템 찾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이슈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전해진 이야기가 생각과 다르신다고 해서 네. 화내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예. 아니 채팅창에 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 힘내라. 기회가 있을 거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살 수 있는 지역은 생활 상황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직장이 여기 있으면 네. 여기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면 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주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외곽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네. 상황이라면 서울을 고밀도로 개발해줘야 돼요. 서울을 고밀도로. 제가 진짜 집 못 산 얘기는 한 네. 30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이거 그럼 9시부터 할까요 그냥? 내가 왜 집을 못 샀는가에 대해서 한 30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 특파원 갔다 오느라고 그랬지. 정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 자. 네. 자, 팩브리핑 김상원 기자님 모시고. 아닙니다. 아. 장순원 기자님. 좀 팩브리핑 장순원 기자님 모시고. 네. 오늘은 금리 이야기 오늘 한국은행 금리 결정했으니까 네. 그 얘기 좀 들어야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남으로 갈 뻔했어요. 멀리 왔는데. 아침에 하남에서 출근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여의도까지. 뭐 대중교통으로 한 90분? 1시간 반. 1시간 반. 네. 와, 천안에서 여의도로 오면 얼마나 걸릴까? 멀기도 멀다. 비슷할 것 비슷할 같은데,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멀군요. 거기 지하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이 지하철 근처가 아니라서 거기서 좀 한 번 더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네. 네. 차로 오면요. 차로 운전해서 오시면. 예. 근데 그 도로 상황이 워낙 케바케라서 네. 뭐 안 막히면 뭐 갈 때는 한 30분이면 가고 네. 집에 갈 때 밤에 네, 가니까 밤늦게 가니까 올 때는 뭐 1시간 넘게 걸리죠. 좀 일찍 오시면 일찍 나가고 6시 반 정도 출근하면 되죠. 아니 장승훈 기자는 맨날 내가 서울로 이사를 오듯이 해야지. 대기 수요자. 네. 아까 빠시옹님 그 얘기가 공감되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대기 수요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네, 그 지난해 11월에 1%로 올렸는데 네. 또 올렸어요. 두 네. 달 만에. 네. 그래서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작해갖고 6개월 동안에 0.75% 포인트를 올렸는데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그래프 보시면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월에 요번에 한 번 해서 네. 0.7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금리가 1.25%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간 겁니다. 네.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예상은 했어요. 예. 이주열 총재가 워낙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 뭐 큰 충격은 없었고 뭐 이 정도 올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관심은 더 올릴 거냐 말 거냐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많이 예상이 됐고 네. 올릴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네, 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어떻게 힌트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통화정책 방향문을 잠깐 보면 거기 힌트가 조금 숨어 있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 저기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 전달 앞에 있었던 그 회의 금융통화위원회 때랑 달라진 건데 할 때마다 딱 그 한 페이지 A4 한 장짜리로 딱 나오는 거. 네, 좀 달라지잖아요. 여기 예. 보면 이번 달에는 이제
왜 올렸는지가 여기 좀 나와 있는 게 물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높아졌어요.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물가 상승률이 뭐 3%대 후반으로 높아졌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졌고 한국은행이 물가에 되게 예민한 기관이잖아요. 이제 네.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물가를 잡아시켜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쓰는 게 지난 11월 통방문이고 예. 밑에 빨간색이 요번에 추가된 문구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이제 재밌게 봐야 될 게 저 윗부분에 보면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요런 단어 문장이 새로 들어갔어요. 이건 지난번에 볼 수 없었던 건데 네.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가 조금 관건 그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 네. 지금까지 6개월 만에 3번 일종의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 금리를 올렸던 효과를 좀 보면서 이제 다음에 스텝을 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주열 총재가 올해 3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대선이 3월 9일 날 있잖아요. 네. 이제 2월 24일인가요? 그때가 네. 이제 금통위가 있긴 한데 네. 대선 바로 2주 바로, 직전이라서 그때 금리를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4월까지 조금 숨을 고르다 5월쯤에 한번 금리를 올리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시장의 이제 추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주열 총재는 3월에 임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근데 대선 2월 달 금통위는 대선 직후라서 네. 안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25%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딱 회복시켜 놓고 네. 이제 이주열 총재는 만약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네. 가는 건데 네. 그럼 새로운 총재가 임명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명되죠. 그때 와서 또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올릴 건지 네. 뭐 유지할 건지 내릴 건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그걸 일단 상황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강하고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이진 않잖아요. 네.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는 쪽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 연내 1.75%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1.25니까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까지 정도는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75입니까 연말에? 네, 1.75. 두번 올린다는 두 번이나 더 뜻인데요? 올린다는 네, 뜻이네. 네, 네. 올해. 네. 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 예금 금리 다 더 오르겠네요. 네,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오늘 이제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금 금리를 올리겠다. 최대 0.4% 포인트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그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따라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그러니까 1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 없는데 11월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번 1월 달 코픽스에 반영이 될 텐데 이제 시차를 두고 코픽스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 뒤에 이제 대출 금리가 그걸 따라가겠죠. 네.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저기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코픽스 네.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정리해 왔는데요. 이제 2017 그러니까 세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네. 2017년, 18년은 한 번씩만 올렸어요. 그때 보면 그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를 올렸지만 그 코픽스 금리는 그만큼은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2017년에는 한 0.16% 포인트가 올랐고 18년 11월에 금리가 다시 0.25% 올랐는데 그때는 0.09만 올라갔어요. 3개월 후에조차도 저만큼 기준금리 올린 폭만큼도 안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리가 바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달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두 달, 세 달 정도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긴 하는데 네. 기준금리 오른 폭만큼은 못 오른 거죠. 예금 금리가 네. 근데 요번에 보시면 지금 8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세 차례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올린 건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예. 8월하고 11월
이제 합쳐서 0.5%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코픽스 금리는 그거 이상 올랐어요. 이건 이제 시장 금리의 흐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되면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기준금리 변동폭보다는 조금 더 코픽스 금리가 올랐던 것 같고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코픽스 금리가 더 나올 텐데 아마 거기 이제 지난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그 인상폭이 조금 더 큰 거죠. 기준금리의 오름폭보다는 코픽스 금리가. 코픽스에 저희가 그 집중하고 바라보는 이유가 네. 이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야. 한국은행이 알아서 정할 거고 그거로 인해서 금융시장 움직이는 건 다양한데 네. 이제 저게 보통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에 저 금리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가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네. 그리고 대개는 새로 대출 받는 분들이 대출 금리가 6% 되네, 7% 되네 네. 뉴스는 그걸로 나오는데 네. 새로 대출 받는 분들은 네. 대출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고 낮은 거 무관하게 그거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부동산에서 새로 집 사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만 종전에 이미 대출 받고 집을 사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네. 아유 이 정도 이자라면 못 견디고 난 팔아야 되겠네. 뭐 하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게 궁금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를 예측하는 건데 이상하게 기준 금리가 많이 올라도 코픽스는 얼마 안 오를 때도 있고 네. 기준 금리가 요만큼 올랐는데 코픽스는 더 많이 오를 때도 있네요 요즘처럼.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도 한 두세 차례 더 오를 건데 네. 코픽스는 기준 금리 올린 폭만큼도 안 오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오를까요? 이건 저 언제에 추세로 따라 봤을 다르죠? 때는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네. 이주열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1.5%가 돼도 네. 중립금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게 뭐 이제 적당한 금리 예.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이 은행 갔을 때는 조금 좀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그 정도 금리 뭐 그런 걸 보통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려도 그 중립금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겠다는 강력한 네. 시사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대감이 이제 아마 금리에 반영이 될 테고 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어떤 추세가 될 거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기준금리의 인상 폭보다는 그 코픽스 금리의 변동폭이 조금 더 컸다. 더 컸다. 네, 이렇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걸로 조금 더 예상이 올라갈 되니까. 거다. 그 코픽스는 주로 이제 예금 금리죠. 주로 예금 금리인데 거기 이제 포함되는 게 뭐 은행채, 그러니까 조달 금리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긴 하나 주로 네, 예금 금리인데 주로 예금 금리입니다. 요즘은 예금 금리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뜻이네요. 예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그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행동 양식이라는 뜻인가요? 금리 상승 금리를 올렸으니까 예금 금리를 올린 약간 후행적인 후행적인 게 아닐까요? 아까 잠깐만 그 우리 코픽스 금리 조사 잘 해오셨는데 그 표를 한 번만 좀 네.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요거 2017년 이맘때, 2017년 겨울에도 금리를 한번 올렸는데 네. 3개월을 걸리는 동안 코픽스 금리는 0.16 상승했다. 네. 네. 2018년에도 한번 올렸는데 거의 안 상승했다 저 때는. 근데 2017, 2018년도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였는데 가파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올리는 분위기여서 저랬다는 건가 봅니다. 네. 요즘은 네.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 계속 앞에 금리 상승 효과가 이제 사라지기 전에 막 뒤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아 요즘은 네. 요즘은 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 더 수 있다.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네. 그 작년 연말에 대출 규제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 반작용으로 그 상당히 이제 불만을 제기하니 그러면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나서 은행들 네.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압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그 뒤에 이제 은행들이 예금 금리도 조금 더 올리면서 기존보다는 그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니까 네. 저는 올해 코픽스는 별로 안 오른다는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왜요? 개인적으로는. 왜요? 올해 대출이 별로 안 나갈 거잖아요. 아, 그래서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그 예금 금리를 많이 근데 올릴 그럼 이유가 예금 없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예금을 유치할 이유가 없죠. 남는 예금은 다 로스가 되고 아이들머니가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별로 안 올릴 거다.
비싼 이자 주고 예금 받아봐야 대출 못하면 꽝이니까. 네. 그러면 코픽스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뭐 오를까 그런 거라면 근데 틀리길 바라야겠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하더군요. 그 그거는 예측을 조금- 해야 이제 예.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의 부담도 계산이 될 텐데. 코픽스 금리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게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코픽스가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보면 네. 아무래도 앞으로 흐름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려면 확 올라가야 뭔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할 텐데. 네. 아까도 빠숑님 와서 했는데 대체로는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저 부동산 시장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은 또 어느 한쪽은 올라가는데 계산 한번 해보자. 자 3억 빌렸다 쳐, 5억 빌렸다 쳐, 얼마나 올라갑니까?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예. 2%가 내기는 주로 약하긴 한데 저는 내기 투자 이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내기에 좀 약하긴 합니다. 저를 반대로 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가 사라는 종목 이런 거 잘 안 사고. 반대로 가면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장순원 됐네. 기자님 오늘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